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한글 궁체 정자를 지난주에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지난번에 써봤죠. 오늘은 그 지난번에 썼던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까지는 구궁격에다가 글씨를 어떻게 잡아 넣느냐를 살펴봤는데, 이렇게 한 정사각형 안에 한글을 잡아 넣는 것은 의사 전달을 위한 각 글자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분격을 사용한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글씨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글자를 키를 맞추어서 쓸 경우는 아주 비교적 흔하지 않습니다. 아주 전격적인 비문을 쓴다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나 예술적인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키를 딱 맞추어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9칸의 선을 긋게 되면은 각 글자의 구조를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는 오히려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9칸의 선이 그어져서 9칸이 되는 것을 좀 간략하게 해서 한글을 써내려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말하자면은 지금은 가로 세로를 해서 9칸을 했는데 그 다음 최소한 줄여서 세로 2줄 정도만 그어서 한글을 써내려가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.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이 제가 쓴 그 구궁격의 기본 규격입니다. 요 규격을 들어 묻는데 정사각형 규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잡은 규격이 여기 한 3cm, 3cm예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cm가 되겠죠. 9cm가 되고 자와 자 사이를 요거 1cm를 띄운 것입니다. 그리고 행간이라고 그러죠. 요거는 제가 2cm를 띄운 거예요. 자, 그걸 참조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요 규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. 요 칸의 길이의 비례를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구궁격에다가 글씨를 쓴 것이 중간에 있는 이거죠. 이렇게 쓰면은 전체적으로 세로 꺾기가 이 두 번째 칸의 중심으로서 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삼각형이 되든지 이렇게 마른 목골이 된다고 이야기했죠. 자, 그러면 이 구궁격에서 가장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복잡한 선들을 제외하면은 기준선이 되는 이 선하고 중간에 되는 두 개의 선만을 남기고 한번 써보자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요 두 개의 선이 그어져 있죠. 요 두 개의 선은 이쪽에 두 선의 선만을 그은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을만으로도 충분히 한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쉽게 구궁격에 쓰는 것만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두 줄 끊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두 줄 쓰는 데서 비론 보면은 세로 꺾기를 우측선에 맞추고요. 그렇죠? 세로 꺾기를 우측선에 맞추고 그 다음에 글자의 구조가 이런 구조가 있고 마른 목골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 비슷합니다. 내리꺾기가 없는 훈자 같은 경우는 자음의 뒷부분을 세로 꺾기선에 맞추어 주면 되거든요. 그리고 상하로 연결되는 경우는 초성을 요 폭을 요 가로폭에 맞추면 되죠. 그리고 정성에 있는 자음도 요 폭에 맞추면 됩니다. 요것은 마른 목골에 들어갈 경우에 대체로 세로 꺾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죠. 좌우로 연결된다든지 상단이 좌우로 연결되고 하단에 정성이 붙는 경우도 이 삼각형 구도가 있어서 초중성이 좌우로 붙는 경우는
초성의 자음이 있죠. 초성의 자음의 중심을 이 왼쪽 선에 맞추는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면 대부분 맞아 들어갑니다. 자, 이 정자도 지어스의 중간이 이 선에 맞아 들어갔죠. 음자는 상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는 상단 자음을 초성을 이 폭에 맞추고 종성을 역시 이 폭에 맞추면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한글은 이 구조와 이 마른 목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알면은 세로선 두 개로서 글자의 크기를 비교적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옛날에 썼던 필적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두 개의 작품이 떠 있죠. 이것은 제가 우리나라 그 한글 법첩에서도 많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은 순원 황후가 쓴 조선시대 말기에 순원 황후가 쓴 필적이 있어요. 우측에 있는 것이 순원 황후의 필적입니다. 이 물목인데 물목의 부분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.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근대와 현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한글 서가였던 이미경 선생의 작품을 왼쪽에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. 그래서 두 줄 긋기 칸에다가 이 작품들을 한번 제가 올려봤어요. 올려봐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두 줄 선을 꺼서 끊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순원 황후의 글씨를 한번 봅시다. 이 두 줄 꺾기에서 슈자와 같은 경우는 이 시옷이 조금 납작하게 되어 있어서 자음의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시옷 같은 경우는 조금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 폭범위에 들어갑니다. 들어갔죠. 그리고 이 부자 같은 걸 보면 그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? 호자도 마찬가지죠. 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래서 상하로 된 글씨는 이렇게 이 두 줄의 폭에 맞추어서 쓰면은 거의 맞게 떨어집니다. 그리고 내리꺾기 한번 봅시다. 슈자의 내리꺾기와 갑자, 향자, 냥자 그대로 내리꺾기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 역시 내리꺾기가 있고 여기에 부자의 내리꺾기 해서 쭉 전체적인 기준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초중종성이 상단으로 좌우로 연결이 되고 받침이 들어간 글씨를 한번 볼까요? 요 갑자, 향자, 냥자, 색자 요 전부 다 같은 구조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죠. 요 전부 다 요런 구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. 요런 경우는 갑자의 기역이 왼쪽 선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. 향자도 마찬가지죠. 요 선의 중앙이고 냥자의 니은도 역시 기준선에 이 선에 맞고 있고 색자의 시옷도 역시 기준선에 맞고 있고 밑에 시자도 기준선에 맞고 있습니다. 요 냥자도 마찬가지죠. 여기 색자도 마찬가지. 패자도 중심에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올려봤는데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글씨를 쓰면은 어느 정도 글씨가 전체적으로 다 맞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자, 왼쪽에 있는 것은 꽃들 이미경 선생님의 작품인데 이것은 현대시를 쓴 거예요. 이것은 물목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좀 옛날 그 고전에서는 띄어쓰기를 잘 하지 않았죠. 그런데 근대 이후에 현대시를 쓰면서 조금씩 띄어쓰기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경 선생의 이 글씨는 띄어쓰기를 살짝 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여기에
띄어쓰기를 조금 했죠. 구름에 요건 조금 좁습니다만은 약간씩 띄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미경 선생의 글씨도 한번 봅시다. 내리꺾기가 우측 기준선에 거의 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 있죠. 좌측에도 가는 나그네에 있어서 내리꺾기는 기준선에 다 맞추었습니다. 그렇죠. 구자, 애자, 달대했어요. 그리고 상하로 연결된 것을 보면은 구자 같은 경우는 요 기역이 요 폭에 딱 맞아 들어갔죠. 디열도 들어갔고 미음도 거의 들어갔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좌우로 연결된 이런 경우에는 이 첫째 자음을 대체로 요 중앙선에 맞추어주고 있습니다. 뒤끝 마찬가지죠. 요 중앙에 맞아 가고 있습니다. 기역도 가짜의 기역도 이 기준선에 거의 정확하게 들어갔죠. 상하로 연결된 덧자는 역시 초성이 폭이 어지간히 맞고 시옷도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갔죠. 좌우로 된 이자 같은 경우는 왼쪽 자음이 이형이 좌측 기준선의 중앙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. 가짜도 마찬가지죠. 가짜도 좌측 기준선의 중앙에 위치하고 는자는 아래위 3단 구조는 위에 초성과 아래 종성이 이 폭에 거의 맞아 들어가죠. 낮자도 마찬가지고 그자도 정확합니다. 넷자도 니은이 왼쪽에 니은이 이 좌측선에 맞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걸 잡아 넣어보고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져 가고 있다는 데서 제 스스로가 조금 야 이건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너무 이 원칙을 지키면 오히려 작품이 경색되는 경향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 원리에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글씨를 처음에는 구군격해서 글씨를 써서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는 이렇게 두 줄을 그어 가지고 조금 간편하게 글씨를 써내려가는 수가 있다.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이렇게 두 줄을 그어서 어느 정도 글자의 전체적인 배치를 이해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 왼쪽에 있는 좌측선마저도 없애는 겁니다. 이 좌측선을 없애가지고 우측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선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맞추어 나가면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줄을 끊는데 이 원칙이 고전이나 현대문에 있어서도 아주 대표적인 작품에서 잘 맞아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연습을 주로 하시다가 나중에는 되도록이면은 왼쪽 선도 없애고 오른선만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들어가는 이런 자음들은 어느 정도 선이 없어도 서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숙달하는 것이 좋습니다. 한자는 중앙선을 맞추는 데 비해서 한글은 우측 기준선을 맞추기 때문에 우측 기준선을 해서인 정자인 경우는 일자로 밑에 쳐두는 것이 용이합니다. 그 우측 기준선마저 없으면은 글자가 전체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우측선 하나 정도만 쳤어도 글씨를 쓸 수 있도록 글씨를 연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세로 두 줄에 맞춰서 한글을 써내려가는 어느 정도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글에 있어서는 세로 끊는 두 줄의 그 폭에 따라서 글씨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선과 선 사이를 좁게 끄면 작은 글씨를 쓰게 될 것이고 선과 두 선의 사이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글씨가 면적 비례로 커지기 때문에 대체로 여러분들 한번 그 간격을 조정해 가면서 글씨를 써내려가면은 한글의 전체적인 크기와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했고 다음에는 한 줄을 마저 없애고
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글씨를 써가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